여러분, 사실 제가요, 이거는 강의를 안 하고 여기 파트는 문제를 이미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차 세계대전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끝낼까? 이거 솔직히 30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9시까지 문제를 풀고 10시까지 중국어 끝내고 11시까지 최종 정리 하면 문제를 언제 푸냐? 내일 7시 일어나서 풀까? 일단 해볼게요. 유럽 열강의 대립인데요. 삼국 동맹. 아, 1차 세계대전. 이거는 좀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사라지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자, 삼국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 이제 슬슬 외우는 법 알려줄 때가 됐는데. 이거 좀 헷갈리는데. 아니, 이거 삼국 동맹, 삼국 혁명 모르고 가면은, 혁명 모르고 가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은요. 영, 프, 러가 있고요. 독,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제국. 아, 뭐였지? 이가 있습니다. 이는 뭐냐고? 이탈리아요. 이때는요. 유럽이 상당히 많다. 이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는요. 그렇게 기억했어요. 뭔가 협상은 뭐야? 혁명이라 썼네. 되게 어이없다. 협상은 그냥 매우 그냥 잠깐만. 외우는 법이 뭐가 있지? 생각을 안 해봤네. 그냥 저는 느낌대로 외웠기 때문에 영프러, 영프러,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근데 프랑스랑 러시아가 합쳐진 건 좀 신기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는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영국이랑 프랑스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는 의미에서 협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삼국 협상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 영프로 도고헝이는 그냥 여러분 입에 붙으셔야 돼요. 마치 어 남알규이낭 염화칼카처럼 수엘리베 붕탄질산 질산풀레 남알규이낭 염화칼카처럼 입에 붙어야 돼요. 툭 치면 어! 툭 치면 이제 나오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 이런 것처럼 쏙 하면 쏙 나오는 깜짝이야. 그래서 뭐야? 도고헝이 삼국 동맹 영프로 삼국 협상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도가 있죠. 영프로 독이 오헝 오헝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고요. 되게 신기한 건 얘네는 이렇게 약간 띄어져 있어요. 얘네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상당히 신기하죠? 그럼 뭐겠어?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가기 좋겠네.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대립합니다. 왜? 발칸반도 분쟁이 있었는데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제국의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합병이 일어납니다. 세르비아가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에 맞서 이제 발칸 동맹을 형성. 그러니까 대충 이제 서로 이제 좀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발칸 전쟁이 발발합니다. 발칸 전쟁 뭐야?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발칸 전쟁이야. 발칸반도가 어딨어? 그건 안 나오네. 아무튼 발발입니다. 사라예보 사건.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솔직히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라예보 사건은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사라예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총살이 일어났어요. 아, 너무 추워서 이불을 좀 드레스처럼 두르고 있겠습니다. 아, 꼴이 웃기다. 드레스네, 드레스. 아무튼 이런 이제 총을 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가 야, 세르비아 너 뒤질래? 네가 뭔데 죽여? 이러고 이제 선전포고 너네
너네 기대해라. 그래서 얘네가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제 독일의 벨기에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이 먼저 벨기에를 침공하게 됐죠. 벨기에 방금 산업혁명 한번 기억해주고, 독일도 산업혁명 있었나? 있었네. 아무튼요, 이제 마른 전투에서 독일이 프랑스에 고전하게 됩니다. 서부 전선에 교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고 참호전이 전개되게 돼요. 참호전 진짜 끔찍하죠.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깊은 굴 파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장기화가 되고 있었는데, 장기화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장기화 노래 중에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이거 있었는데 되게 노래가 좋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면 좋겠어. 장기화잖아. 장기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그래서 이제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가 말랐다고 해서 마른 정도. 여러분, 이런 거 흘려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외우는 방법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국 해상에 봉쇄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핑크색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더럽다. 근데 이게 뭐야? 계속. 근데 이건 좀 심했어. 왜? 보이는 모든 배를 다 침몰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어. 이걸 하지 않았다면 독일이 이겼을 수도 있겠지? 독일이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다가 침범한 정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야? 미국에 있던 배가 독일의 공격을 받은 거야. 미국이 야, 너 다 했냐? 뒤질래 그냥? 참전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전선 이탈해요. 왜요? 동맹국이 뭔 소리야? 러시아가 이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니? 맞아. 러시아가 이때 러시아 혁명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는데,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전선 이탈합니다. 왜냐면 이때 어떤 혁명이 일어났느냐 보러 가자. 실수로 패로 마신 것 같은데. 차르의 전제 정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 경제 손실이 있었죠. 이때 러시아랑 일본 전쟁했는데 일본이 이겼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노동자 평화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살기도 힘든데 뭘 자꾸 전쟁을 하냐. 내 팬. 네, 이래서 정부의 노동자 평화 시위가 있었는데요. 무력으로 야, 미쳤니?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피해 일요일 사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정부가 상트페테부르크에 모인 시위대에게 발포를 해서 아이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미쳤니? 피해 일요일 사건이고요. 이런 사건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만약에 뭐 윤석열 계엄령 할 때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총으로 쐈어. 난리 나죠. 미쳤니? 총파업 발생. 니콜라이 2세의 개혁 약속. 니콜라이 2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혁해 드릴게요. 러시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뭐야? 개혁한 다음에 전쟁 또 참여했어.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 노동자 중심의 혁명이 발생해요. 전제정치 타도, 전쟁 중지, 식량 배급, 3월혁명인데요. 러시아로는 2월혁명. 뭔 소리야? 러시아는 약간 시간 개념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는 2월혁명.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했네요. 다시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드디어 이제 독재 정치가 끝난 것인가. 전쟁이 지속됩니다. 왜 임시정부가 생겼는데도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볼셰바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혁명, 러시아로는 10월 혁명이 발생하고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된다. 얘는 3월 갔다가 11월 혁명 간다는 게 특징. 노동자, 농민, 군인으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전선이 이탈하게 되고요. 동맹국이 항복하게 돼요. 왜? 아까 동맹국에 뭐 있었어? 야, 근데 신기하지 않냐?
협상국이었나? 협상국에 0%였잖아요. 영크크, 영크크였는데 동맹국에 오헝, 이, 잠깐만, 독이 오헝이었잖아. 근데 왜 동맹국이 항복해? 이때 미국이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기 때문에 뭐였어? 독일이 이 침원만 정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여기 도왔겠죠. 이 협상국을 도왔겠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기울었다. 미국이 워낙 군사적으로 세니까 러시아가 나가고요. 러시아 나갔으나 여전히 이기고 있었다. 그래서 동맹국이 죄송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킬 군항 해군 봉기도 발생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이제 이 독일에 있던 킬 군항이라는 해군이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야 진짜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이 봉기가 일어나서 독일이 이제 혁명에 발발하죠.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되고 아무튼 이래서 독일까지 항복을 하게 된다. 끝까지 싸우던 독일도 항복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뭐야 잠깐만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 하면 뭔가 세계대전에 히틀러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2차예요 사실. 1차는 사라에 보입니다. 이거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왜? 1차 세계대전인데 2차 거를 끌어와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순간 이제 사망은 아니고 틀림이 되겠죠. 그래서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이탈을 했고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뭐야? 내가 자꾸 이 밑줄 그어서 안 보이네. 신경제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요. 시장경제. 약간의 자본주의 체제를 약간 수립을 약간 가져갔다. 얘는 공산주의지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생겼어요. 러시아는 동맹국가 브레스트리토프 스코어를 맺고 조약입니다. 조약 이런 걸 맺고 전선에서 나가버렸어요. 자 다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베르사유 체제 성립됐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인데요.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뭔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베르사유 조약에 독일에 대한 얘기가 독일이 마지막까지 싸웠기 때문에 독일이 책임을 집니다. 독일 식민지 다 빼서 돈도 내놔를 시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불쌍한 건 독일 사람들. 불쌍하네. 라는 마인드 한번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승전국가 독일. 네. 독일 전쟁 책임을 독일이 다 매게 되고요.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이런 게 있었고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되었다. 국제연맹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이것도 잘 보고 가셔야 되는 게 국제연맹이 나중에 국제연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맹은요. 강대국도 없고요. 군사적 수단도 미비해요. 그래서 조금 힘이 없었다. 유럽의 정치 사회 변화.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고요.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은요. 바이마르 헌법이 있었고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립하게 돼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재정이 붕괴해가지고요. 공화정, 신생 독립국도 공화정, 그리고 참정권이 확대됐다. 이거는 이제 식민지였었나 보네요. 독립국이 된 걸 보니. 여성 참정권 확대됐고요. 왜? 여성이 군인, 이제 남자들이 군대 이제 전쟁에 나가면 여자들은 그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여성의 참정권이 증가했죠. 사실 이렇게 참정권이 증가하는 경우는 보통 전쟁을 참여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 영국의 참정권 확대도 전쟁 참여 그거 약간 돈 많아지고 그거였잖아요. 돈이 좀 많아지고 좀 이제 참정권 좀 탐나는데 싶은 배경이 있었죠. 성장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속이지 말라고요? 들켰네. 자, 다음. 아니야. 반이나 했네. 이건 좀 신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좀 속삭이면서 가볼게요. 목이 좀 아파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이때 2차 산업혁명을 이끈 게 미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근데 소비가 생산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공장, 은행이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극복 노력은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루스벨트 뉴딜 정책인데요. 저는 사실 루즈벨트라고 외웠습니다. 루즈. 왜? 뉴딜 정책이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직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보수, 약간 뭐 건물을 보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개입을 하는 건데, 루즈 약간 여러분 지루하다. 루즈라고 하잖아요. 루즈하다 되게 지루한,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지루한 사람들에게 뉴딜 정책으로 직장을 준다고 해서 저는 루즈벨트로 배웠는데, 이름은 루스벨트긴 하지만 아무튼 루즈벨트로 외워도 도움이 된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고요. 그 영국, 프랑스가 블록 경제를 해가지고요. 경제 연계가 됐다. 자, 전체주의가 등장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제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대공황이 왔어. 난 늘 느끼지만 전쟁을 해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 전쟁을 해서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나 조용히 한다면서 다시 시끄러워졌네. 전체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 완전 극단적인 게 오로지 국가입니다. 개인 꺼져라. 우린 공익을 챙기겠다. 나라만 잘 돌아가면 돼. 소수의 고통은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국가를 떠나면 존재를 하지 않아. 지상주의, 군국주의를 볼 수 있고요. 이탈리, 독일, 일본, 리번 있었죠? 내일 중국어도 함께 보기 때문에 이건가? 아무튼 이거 보고 가시고요. 이탈리. 네. 이탈리아는요, 파시스트 당이 있었고요. 물가 폭등하고,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거 왜냐면 다 이거, 다 대공황이라서 앞에 읽지 않을 거고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결성하고요. 군국주의, 오로지 국가를 실현합니다. 독일, 이건 너무 유명한데, 나치스. 왜냐면 얘네가 워낙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대공황으로 인한 혼란. 나치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총리 취임을 하고, 갑자기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무장해요. 왜? 이거 군국주의잖아. 그래서 팽창 정책을 해가지고요. 오스트리아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어요. 극단적인 게르만 만족주의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등을 멸시했다.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이럴 때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쌤한테 여쭤봤는데요. 아니 왜 하필 오히려 사람을 죽이면 노동자가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왜 굳이 이런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을까라고 쌤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때 유대인들이 돈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을 다 약탈하고, 근데 죽일 필요는 좀 없었을 것 같은데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진 자료들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다 뺏은 거죠. 돈 다 뺏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탓은 전쟁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 때문이야라고 남탓 시전을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겠죠. 일본은요, 이제 군국주의가 있었습니다. 중일전쟁 발발했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이 추축국 동맹을 하고 체결하고, 이탈리아가 독일, 일본의 방공협정에 가입해서 추축국을 형성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독일과 소련이 독서 불가침 조약. 우리 서로 너무 이렇게 넘어들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라는 조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폴란드 침략해. 왜? 독일이 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좀 필요한데 해가지고 야무지게 이제 소련에 쳐들어갑니다. 폴란드 침략. 영국, 프랑스, 독일에 선전포고해요. 야, 넘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왜? 넘어갔거든. 선 넘지마 했는데 선 넘어가면 뭐야? 큰일 난 거죠. 이미 되돌릴 수 없어요. 독일은요,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를 점령합니다. 많이도 점령했네. 파리를 함락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됐어요. 식량, 석유 확보를 위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에 침공하게 됩니다. 일본은요,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데요. 미국이 일본으로의 전쟁 물자를 수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봐라. 진주만 기지를 공격합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거죠. 네, 맞아요. 이거 세계사책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요. 미군이 승리해요. 야, 이름부터가 일단 미드웨이.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나요? 저 되게 좋아해요,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재밌는데. 아무튼 미드웨이 해전, 미국이라고 해서 미드웨이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이길 리가 없죠. 솔직히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라드 전투에서 소련군이 승리합니다. 소련이 워낙 세잖아요. 강대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아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여기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좀 영화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너무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뭐 구하기 이러고 이렇게 영화가 있다고 해요. 뭐 구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세계사쌤이 말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진 않지만 슬프다고 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독일군을 몰아내고 파리, 독일 본토로 진격을 한다. 소련을 비롯한 연합군 베를린 점령을 하고요. 독일이 항복하고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아하, 이거 2차였네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소련군 참전하고요. 일본이 항복하게 됩니다. 독일의 팽창 정책 보시면 지금 베를린,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렇게 가고 있죠. 상당히 확장이 많이 되고 있다. 벨기에도 지금 있고요. 뭐야? 아, 뭐야? 팔이 날아다녀서 잡았는데 없어졌어. 은신술 에바야. 전운원이 이제 뭐야? 여기 있네? 나 종이가 없는데? 얘를 뭐로 죽이면 좋을까? 아, 근데 이거 죽으면은 시체가 나와가지고 너무 싫어요. 이럴 때는 종이로 감싸서 죽여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잡았다. 진짜 잡았다. 진짜로. 진짜 잡았다. 어? 어디 갔지? 앞으로 박수를 쳐야겠어. 내 손에 시체가 남는 건 괜찮은데 태블릿에 남는 건 개 싫어. 네, 죄송합니다. 너무 분노했네요. 지금 제가 저 팔이랑 며칠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 화병 도지겠어. 전운원인데요. 이제 카이로 회담, 버스 회담.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이 되게 됩니다. 일본은요, 미군장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1951년에 주권을 회복하고요. 뉘른베르크, 뉘르 친 새끼? 뇌를 친새끼 해가지고 뉘르 친스크 조약? 한번 생각나시면 좋고요. 그냥 생각이 나면 좋고요. 뉘른베르크 재판 있었다. 도쿄 재판 등 이제 그거 뭐였어? 뉘르 친새끼 강희제였잖아. 기억나시죠? 도쿄 재판 등 국제 재판이 진행되었다. 유엔이 창설된다. 이 유엔은요. 안전보장이사회. 이때는 무력제재 수단이 있어서 지금도 국제연합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후철이에요, 후철이. 냉전체제가 형성이 돼요. 아니, 또 싸우냐, 진짜로. 쉽긴 한데, 뭐 싸운다는데 저희가 뭐 어찌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세계 1위의 강대국이면 얘들아 싸우지 마를 명령했을 때 정말 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냉전 체제가 또 형성이 됐는데요.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게 돼요. 공산주의 누구 있어? 러시아 있겠지. 자본주의 누가 있어? 미국 있겠지. 근데 이제 트루먼 독트린 발표라는 건요. 이것도 중요한데 마치 국제연맹 국제연합처럼 얘도 트루먼 독트린이 있고 뭐더라? 닉슨 독트린이 있는데요. 냉전 체제를 시작하면서 일어난 게 트루먼 독트린이고 이제 냉전 체제 끝납니다 하고 발표했던 게 닉슨 독트린입니다. 자, 그래서 냉전이 시작된다. 나토가 결성되고요. 공산주의는 코미포름이 조직된다. WTO 결성되고요. 독일은요. 소련의 베를린 봉쇄. 이제 독일이요. 분할 점령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이렇게 분할 점령이 되고 있었는데 웃긴 거는 여기 또 이렇게 어? 이 또 뭐야 수도는 또 이렇게 반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수도를 각각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또 통합을 해야 되니까 이 수도가 이렇게 내부에 있었는데 여기 내부가 이제 따로따로 점령이 되고 있던 거죠. 근데 소련이 빡치네 하고 얘네를 가둬버렸어. 얘네를 가둬버렸어. 왜냐면 여기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거의 가둬버려가지고 베를린 장벽 설치합니다. 이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가둬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요,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1세계가 뭐였더라? 2세계가 뭐였지? 뭐 제가 알기로 순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제3세계는 이제 뭐냐?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뭐야? 어 공산주의도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제3세계였는데요. 비동맹주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곳에도 가지 않겠다. 평화 10원칙. 국제질서의 다극화인데요.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하게 됩니다. 나토 뭐였어? 아까 미국 그거 자본주의였죠? 그거 탈퇴하고요. 중국과 소련의 이념이 대립되면서 미소 중심의 양극화가 약화되었어. 그러니까 미국 아니면 소련의 그런 양극화가 약간 약해졌다. 탈냉전, 이제 냉전을 벗어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닉슨 독트린, 이제 저희 냉전 안 할게요 라고 한 게 닉슨 독트린이고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철수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철수한 거고요. 소련과 미국이 솔트, 무기 제한을 체결합니다. 헬싱키 협약 체결하고요. 독일이 통일해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동독에서 야 이제 좀 민주화 통일 좀 하자 이러고 시위를 전개합니다. 왜? 다 같은 독일 사람이잖아. 이게 통치만 다르게 되고 있지. 다 같은 독일 사람이란 말이야. 통합하고 싶겠죠. 봐봐, 우리나라도 다 같은 한국인인데 이 강대국들이 나눠가지고 통치 따로 해가지고 반반 지킨 데 가지고 지금 못 합쳐졌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해. 니네가 뭔데? 따로따로 지배? 아니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면서 미국과 소련이 따로따로 하는 게 좀 웃겨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통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붕괴가 있었고요. 독일이 통일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는요. 이제 제가 종이가 없어가지고 이때 좀 급하게 썼는데 자유무역이 확산됐습니다. 이제 좀 풀리네. 이제 좀 착해졌네. 쫙 관세무역, 신자유주의, 세계화 촉진, WTO 이거 중요합니다.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했고요. 세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는 아까 1차 때고요. 그냥 따로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끝. 예.